여기 풍경이 스마트폰으로 잘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바로 현장에서 느끼는 바람 냄새, 피부에 와닿는 이 계절 아마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하고 환상적인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김동리 선생의 무녀도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예기청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경북 산림환경연구원, 제가 20대 때는 거의 일주일에 5번 정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던 곳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곳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사람 모이는 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곳을 피하게 되고,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을 몇 군데가 여기 말고도 있거든요. 랜덤으로 바꿔가면서 즐겁게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학 능력 시험 치러지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로서는 또 오늘 수능 치는 날이 됐구나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는 날이지만, 당사자나 또 그 당사자를 둘러싼 가족들에게는 인생에서 중요한 날짜가 되겠죠. 언제든지 오늘을 회상하면서 그때 우리 수능일이었는데 이렇게 아마 기억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있는 날, 수많은 날 중에 하나일 뿐이죠. 지금 있는 제가 여기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만은, 저 뒤쪽 편에는 경주 동국대학교 종합병원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또 임종을 앞두고, 또 저기는 장례식장도 있거든요. 또 슬픔을 가누고, 이러한 풍경들이 연출이 되겠고, 또 누군가는 아이가 탄생했다고 기뻐하고, 또 돌잔치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듯이 누군가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선별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러한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들이다 치지만, 그런 선동가들은 나머지 국민들은 부디 일상을 찾고, 일상 속에서도 충분한 지켜야 될 가치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임진왜란 때에 의병장 중에서 자기 집에 부모가 사망을 하니까 그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장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어처구니 없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한 심성이 마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공과 사, 제가 멸사봉공이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전체에 압도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만은, 무언가 감정적으로 심하게 동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간에 깔려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돌잔치 이야기를 방금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돌잔치에 다녀왔습니다. 후배 코치인데요. 거기 다녀오면서 딱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에다가 오늘 이번에 돌잔치 맞았던 그 아이가 태어났을 시점에 너무 축하해주고 싶고 기쁜 마음에 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포스팅하기로, 죽음에 대해서, 장례식에 대해서는 화환이 가고 문상객이 넘쳐나고 하는 반면, 물론 죽음을 애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반면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축하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적었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출생하는 아이에 대한 축하도 듬뿍듬뿍 많이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포스팅을 올렸는데, 어떤 다른 제3자가 그걸 딱 서치하고 있다가 캡처해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에다가, 야, 이 김광수, 이 시골 사부 이 사람이 아이가 태어난 경사를 죽음에 빗대 가지고 글을 올렸다, 이렇게 해서 일러 바쳤던 일이 있습니다. 야, 제가 그걸 겪으면서, 우리가 흔히들 모함이라고 하잖아요. 모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근데 쉽게 쓰진 않죠. 사극에서 볼 수 있잖아요. 사극에서. 참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런 걸 일러 바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예. 또 최근에는 제가 경주에 여기에 돈 꽤나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쪽으로 진입하는 차가 까만색 외제차였는데, 왜 이렇게 오잖아요. 저기서부터 오고 내 차도 이렇게 같이 직진을 해서 가는데, 자기는 이쪽 방향, 자기 입장에서 좌회전 한다는 거죠. 깜빡이를 막 넣으면서 와요. 그렇게 미리 넣을 필요도 없죠, 사실. 내가 직진 지나가고 자기가 가면 되니까. 근데 굳이 깜빡이를 저기서부터 넣으면서 오다가 급기야 제가 직진하는 것을 가로막으면서까지 먼저 가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둘이 걸린 거죠. 당연히 자기가 비켜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경적을 빵 울리더라고요. 제가 창문을 내려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창문도 안 내리고 뭐가 부앙 하면서 심사가 털렸는지 가버리더라고요. 꼴랑 그거 얼마짜리 차라고. 설마 하니 그런 집에 살고 그런 차를 탄다고 그런 심성이 만들어졌을까? 참 그거 얼마 안 되는 건데, 돈의 액수에 얼마 안 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배포를 말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치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순간 해봤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을 알게 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왜 줄곧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는, 물론 세상은 저는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왜 계속 썩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에 조명되고 제 귀에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자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런 부패를 듣는 것을 감수해야 되겠습니다만, 나는 기자도 아닌데 관급 공사 누가 어떻게 해먹었느니, 땅을 누가 헤쳐먹었느니, 공천은 어떻게 하느니, 이런 이야기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광우병 때 그 선동 건에 대해서 제대로 단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지금 계속 이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의 시행령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다시 손보겠다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구석진 응달에서 주인을 노려보는 그 마름의 사악한 눈빛, 그게 유승민 씨였죠. 그러면서 탄핵에 대한 이제 정오심으로 이글거렸겠죠. 그러한 것들. 유승민 씨는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베네수엘라형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네수엘라 특색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오렌지 보수당에 당권을 논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1세대 안보형 보수에서 아직까지 혁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 켜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가씨 2명이 쭉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저씨 하나 시커멓게 앉아가지고 혼자 스마트폰 걸어놓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지 말지 하는데 끝까지 저 옆으로 오길래 제가 촬영하던 거 중단하고
금세 자리 옮겨가지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너가 시골 한 구석탱이에서 살아가는데 감히 거창하게 그런 주제를 이야기할 만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가소롭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네 작은 삶들은요, 어쩔 수 없이 커다란 물결 속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관통하는 키워드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러면 과연 정말 순백으로 깨끗하게 지금 맑은 가을 하늘처럼 티끌 하나 없이 살아왔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예,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삶에서 일으키는 그런 소소한 일들도 물론 신뢰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같이 선풍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위정자들이 일으키는 거짓말들, 그리고 언론이라는 신분을 참칭해서 일으키는 거짓말들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사회에 고개를 내밀지 못하도록 뭐 법적이든 사회 풍토에서든 완전한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초가 바로 광우병 사태였었는데 놓치고 최순실 태블릿 PC다, 세월호 7시간이다, 뭐다 하면서 온갖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떡칠하면서 지금까지 굴러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심, 예를 들어서 안보형 보수의 경우 그래도 나라를 들어먹을 문재인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하는 안심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이 벌렸던 그 행각, 법무부 장관이 예전에 벌렸던 행각들, 묵시적 청탁이다, 경제적 공동체다, 사람을, 멀쩡한 대통령과 기업가를 감옥에 넣고 그러한 거짓말 사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글쎄요, 우리 반일 정신병 부추기는 데 있어서는 역사관이 어떻습니까? 100년 넘은 사건들 얼마든지 부추기고 있습니다만 광우병 이야기 자꾸 하면 무언가 수구 꼰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만 최근 들어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도 아닌 것이 20대들 나이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었거나 중학생이었을 뿐이니까 알 리가 없죠. 물론 전교조 교사들의 부추김에 의해 가지고 촛불 들고 나가서 대통령 아저씨 우리 살고 싶어요, 머리에 구멍 나기 싫어요 라고 선동당해 가지고 현장에 나갔던 아이들은 지금쯤 기억을 좀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런 일들을 모르고 지나왔죠. 그러니까 20대들이 보기에 지금의 30대, 40대가 그때 당시 촛불 들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천연덕스럽게 미국 소고기 구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저 아저씨들 예전에 그랬던 아저씨들 아닌가라고 의심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20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 웃어버립니다. 정말요? 정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어요? 라고 웃습니다. 그런데 그 MZ세대라고 하는 20대들도 그러한 것을 조롱할 자격이 없는 것이, 시키는 대로 마스크 끼고 한 번도 질문 없이 3년째 끌려오고 있었잖아요. 영업시간 중단시키면은 그때까지 술 먹다가 편의점에서 술 사가지고 공원에 가고 그렇게 해서 먹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20대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수학능력 시험 치는 걸 보고도 질문 없는 사회, 수능 시험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능
시험을 계속 치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광우병에 대해서 수시로 계속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우병에 대해서 지금의 10대, 20대들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때 얼마나 사회가 미쳤던 때였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위선을 부리고 천연덕스럽게 가식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계속 고발을 하면서 정신 차리는 거짓 없는 사회가 선풍되기를 고대를 합니다. 예, 옆에 있는 이 자전거는 제가 아끼는 조랑말입니다. 비대죠, 비대. 비대입니다. 비대는 아시다시피 프랑스 말로 조랑말입니다. 요거 한 대만 있어도 가깝게 돌아볼 수 있는 멋진 풍경들이 얼마든지 있고 근사한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사한 대한민국 앞으로 더 멋지게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우리도 또 만끽하고, 기대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장차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웃기죠. 당장 우리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지키고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금의 역할이라도 우리가 조금씩 해보자 생각이고, 이런 좋은 풍경에 와서 굳이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서 참 애석합니다만은, 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상적인 가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